첫 번째 시청자님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저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 지금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만 3천 원에 20%. 14만 3천 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셔서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한 달 전이요. 한 달 전이면 고점에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하신 후부터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예, 예. 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자,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지금 목소리에서도 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14만 3천 원인데 어제장에서 12만 7,800원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꽤 손실 구간이 크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14만 3천 원의 20%의 비중으로 본 종목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힘이 없으신 거 치고는요. 그렇게 종목이요. 매수가에서 크게 내려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이 많이 눌려 있었어요. 지금 한 몇 주간 코스닥 시장 특별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되는데 알테오젠 회사는 원래는 상당히 좀 몸집이 작은 종목이었는데 워낙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SC 제형이라고 해서 이 정맥 주사를요 이렇게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에 이 수주가 많이 나와서 실적에 받쳐주는 아주 유일한 제약바이오 회사다 보니까 몸집이 원래 스몰캡이었다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규모가 이 종목이 시가총액 규모를 지금 따져보면 그래도 3조 5천억이나 되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어느 정도 시가총액 올라가는 상위 종목이에요. 상위권 종목들은 반드시 시장이 휘둘리면 같이 눌리게 돼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 한번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웠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14만 3천 원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좀 전에 3월 달부터 뭔가 제약바이오에도 약간 이제 좀 뭔가 서서히 뭔가 좀 위기가 뭔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테오젠 역시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좀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워낙 이 종목을 보시면요. 월봉을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께서 최근에 매수하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리 괜찮은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라도 저는 월봉이요. 이렇게 꺾여 있으면 절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에서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옆으로 누워있는지 보기 위해서는요. 이 5개월 이동평균선만큼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이 파란 선을 보시면 올라가다가 이 선이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이런 데서 합니다. 주로. 그러면 알테오젠을 가장 매매하기 좋았던 구간은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고 여기서 내려갔을 때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5개월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선이 위로 밑방향 되어 있어야 되고 캔들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캔들이 처음으로 올라가다가 캔들이 여기 내려온 데가 여기잖아요. 이 부분에서부터는 주가가 계속 밀려서 좀 힘든데 다시 한번 한 5개월 정도 이 종목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이 선을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되겠죠. 5개월 이동평균선이 올라가야 되고 일단 먼저 급선무는 캔들이 위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상 추세가 정말 확실하게 돌아나가는 거는 좀 시간이 몇 개월 더 걸리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 이렇게 하락을 했더라도 일봉상에서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가격선을 이렇게 제가 설정해 보면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 정도 14만 3천에서 14만 5천 원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고 이 부분에 왔을 때는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하시고요.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있거든요. 이런 종목으로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을 좀 짚어봤는데요. 대표님 한 가지 질문만 좀 해볼게요. 알테오젠이 이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주가가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회사는 원래는요. 사실 파이프라인을 그렇게 막 갖고 있으면서 신약을 개발한 회사는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SC 제형 그 주사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이번에 뭔가 임상을 해서 통과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는데요. 갈 준비가 됐습니까?
차트상. 네, 그렇죠.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요, 아무리 TV에 정말 좋은 재료가 있다고 종목을 소개한다든지 또 전문가, 저 같은 전문가 나와서 이 종목이 너무 좋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먼저 선행해서 월봉을 먼저 챙겨보는 꼭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요,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을 한다면 매도해보시고 교체 매매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현대건설 10%예요. 44,000원이요. 10% 44,000원. 그럼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네요. 그렇죠. 좀 예, 예. 어떤 부분 가장 걱정이 되실까요? 근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빠지니까. 계속 하락하니까. 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대표님께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계속 하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보자고요. 왜 이렇게 빠진 거는요. 근데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 다 빠졌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 때는 종목들이 내 종목이 정말 이게 개별적인 어떤 악재가 있어서 내렸다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진짜 개별 악재로 내린다.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악재가 있어서 내리는 거하고 지금 경우가 달라요. 네. 시장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눌렸다라고 보고요. 좀 전에 우리 시청자님도 눈여겨보셨습니까? 월봉을 보라 그랬죠. 근데 아까 전에 좀 전에 제가 알테오제라는 종목의 월봉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현대건설의 월봉을 좀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빠지긴 빠졌어요. 두 종목 다 빠졌어요. 알테오젠도 앞전에 보여줬던 종목도 빠지고 현대건설도 빠졌는데, 현대건설은요. 근데 어때요? 월봉이 지금 방향이 상승 방향이고요. 캔들도 그 위에 있긴 해요. 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상승이 위로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월봉에 여기 보면 안착해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요. 최저 바닥 지점도 될 수 있다. 5개월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내려는 왔지만 추세는 살아있고, 추세는 상승,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종목이지만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이 정도로 내려왔고, 어쩌면 여기가 최저 마지노선 정도, 최저 단기적으로 최저 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4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 구간이잖아요. 여기 위에서 44,000원 구간까지 그럼 올라올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4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44,000원을 뚫어서 이게 한 번에 더 위로 직행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퀘스천을 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다행히 10% 비중밖에 안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구간이 제가 봤을 땐 최저 바닥 부분도 될 수 있다. 주택 건설 경기는 지금부터 계속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를 여기서 더 담으셔서 단가를 확 낮춰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가 낮추고 나서 44,000원대 매도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본절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마련해 둘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의 단가를 낮춰보시고 매도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BMW KMW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만원에 40%. 7만 원에 40%요. 예. 그러면 꽤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계속 지금 오늘 우리 시청자님 다 손실 구간이신데요. KMW 7만 원에 매수를 하시고 보유 비중도 꽤 많으십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 파이브 종목들이요. 왜 이렇게 그냥 힘들게 그동안에 어렵게 그냥 진행되는지요. 저도 이거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파이브 종목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가 계세요. 근데 많이 물리셔서 마음이 아픈데,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5G였는데 이것 때문에 또 오히려 이게 피해를 본 것도 5G 섹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일본과 같은 일본 도쿄 올림픽이 이제 연기가 되면서 5G 이 모멘텀을 좀 불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5G 종목들은 이제 일본의 어떤 올림픽
이 개체가 확실하게 된다, 다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어쩌면은 그걸 계기로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다음 주에 이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네. 발표가 발표가 되니까 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이 종목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재료, 뭐 실적이면 실적, 재료 뭐 각종 재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시청자님이 7만 원대 매수를 해서 가신데 저희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만 원대 매수했으면 여기시잖아요.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한 거랑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한 거랑 7만 원대가 여기 앞에서도 몇 번의 7만 원대가 있는데 기간은 언제 매수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서 매수하셨는지 여기서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진짜 몇 년 전에 여기서 매수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종목의 추세를요 보려면 이 종목을 딱 보면 이렇게 쫙 이게 짜게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좁혀서 보니까 2019년부터 보니까 이 종목이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옆으로 눕는 건지 모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죠? 월봉을 보면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 월봉을 보면 KMW가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는 또 각도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각도가 월봉이지만 굉장히 크게 각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각도가요 상당히 좀 여기서 눕더니 이렇게 해서 고개가 내려오더니 올라가더라도 각도가 굉장히 작아지는 게 느낌이 오시죠. 시청자님이 만약에 7만 원대 매수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제가 정말 권장하지 않는 매매를 하신 겁니다. 아무리 TV 뉴스에서 5G가 좋다 하더라도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하시면 이렇게 하락을 맞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상승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냐? 그렇진 않아요. 상승 방향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 우리는 자기 잘 물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상승 방향으로 되어 있는 종목은요. 금방 또 복원이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매수가까지 좀 잘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상승 방향 물리더라도 추세가 살아있는 상승 방향의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KMW는 지금 좀 이렇게 어려운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린 종목도요 기술적으로 일봉상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냐?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점이 지금 이 종목은 여기 241선이라고 초록색 선이 있잖아요. 이 초록색 선은 241선인데 241선이 무슨 선인지 아십니까, 우리 정진앵커님? 241선이요. 이동평균선이 241선은 1년 전 주가예요. 평균 1년 주가. 전. 1년 전에 그러면 1년 전에 샀던 이 종목을 보면 1년 전에 샀던 33일선이면 한 달 반 전에 샀든 60일 전에 샀든 120일 전.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샀든 1년 전에 샀든 3개월 전에 죄다 지금 주가는 여기 와 있기는 다 손실인 거예요. 지금. 다 하락. 다 손실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을 보시면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지금 1년 전에 사셨던 분들도 모두 다 지금 자기 다 손실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손실 중인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게 주가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자꾸 본인의 본절을 하거나 나가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있겠죠.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짚어드리자면 67,000원 정도까지는요.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반등, 최근에 어저께 금요일 날장에 제가 이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 좀 체크가 됐습니다. 저점에서.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67,000원이면 시청자님의 매수가에서 한 3,000원이나 4,000원 정도 모자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지 걱정이에요. 만약에 제가 67,000원, 66,000원 구간에서 매도하라고 했을 때 난 절대 손실을 발고 이만큼도 손실 못 벌고 나는 못 팔아라고 하시면 엄청난 시간 여행을 가지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약간 꼬리가 좀 잘리더라도 좀 다른 종목에 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야지 해서 수익을 내야지라고 하신다면 조금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40% 비중을요 최대한 한 20%라고 낮추시고 절반은 손절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아까 67,000원 부근에서 20%는 비중을 낮추셔가지고 그 종목은 그 20%는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이 좀 탄력 있는 종목에 들어가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보유 비율 40%신데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대표님께서는 추천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40%인데요. 그리고 이미 이 추세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물려더라도 예를 들어서 추세가 상승 방향에 있는 종목은요. 그래요. 제가 한번 이 저점 정도 됐으니까 지금 한번 물량 한번 타보세요.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추세가 지금 하락 방향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만약에 잘못하면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네. 물량을 더 추가 매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손실을 보면 자꾸만 물타기
많은 하시려고 분들이 한대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발 그러시면 네. 안 되고요. 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는 어느 정도 물타기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종목에 추가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계속 추가 매수할수록 계좌가 계속 줄어드는 그렇죠. 이런 역효과가 나니까 절대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들어온 것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킴이 들어와 있네요. 현재 매수가가 32,7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 35%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비중이 35%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동진세미캠은요 개인 투자자님들이 진짜 좋아하는 인기 종목 종목인 것 인기 종목. 같습니다. 꼭 주가가 잘 가야 인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들 참 이게 좋아하는 종목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그 종목이 가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한테는. 근데 광액 또 발포제 생산 판매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노광 공정에 쓰이는 사용에는 강광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이 테마를 타면서 굉장히 눈에 더 테마를 타면서 약간 모멘텀을 받았던 이유가요. 네. 극일 관련주로 대표 주자로.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우리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서 재작년에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소재 분야에 소재 쪽에 다 제재를 해서 우리가 우리가 납품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에 이런 네. 얘기 나오면서 우리가 소재 국산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은 있을 텐데 분명 있을 때 그거 외에 일본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약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 특성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인기가 얻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여전히 이 작년에도 실적이 괜찮은 회사로 지금 보여 있고요. 여러 가지로 반도체 쪽은 계속 지금 슈퍼사이클이 나온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요건 제반도 재료도 좋고 다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요. 희한하게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주가가 약간 이 답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 저도 좀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요. 이게 개인 투자자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같이 이게 좀 올라가주면은 기분도 좋고 굉장히 좋을 텐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팍팍 올라가지 않아서 늘 마음을 졸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게요. 일봉이 아니라요. 일봉은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일봉이고요. 월봉을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월봉을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이 종목도 상승했던 이 부분을 이렇게 추세가 상승 방향으로 있었던 기간도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여기가 몇 월일까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10월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12월 달을 좀 기점으로는 뭔가 상승 방향이 나오다가요. 1월장에 이렇게 얻어맞았어요. 1월장에 얻어맞으면서 뭔가 월봉을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옆으로 누웠는데 누우면서 이거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에너지가 좀 필요한데 지금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죠. 5개월 이동평균선도요. 살짝은 이탈했다가 지금 살짝 일탈해서 거의 그 부근에 막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런 종목들은 잘못하면요.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분에서는 주가를 좀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일봉상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돌아서 보면은 장기 추세는 살아있는 거죠. 242선이 밑에 있고 현재 주가는 1년 전 산 사람보다는 지금 주가가 위에 있으니까 1년 전에 산 사람들은 수익 중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1.5개월 전에 33일 전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다 손실 중에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32,700원이 매수가이시면은요.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이 정도 되시는데 이제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자리까지는요. 주식이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시장이 조금 올라오면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32,700원인데 그 부분에서는요. 저는요. 이 종목을요.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반도체 안에서도 탄력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시장에. 그런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매수가 부분까지 도달한다면 과감하게 매도해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볼게요. 클리노믹스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시네요. 자, 대표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에 신저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잠시만요. 클리노믹스라고 그러셨죠? 네. 자, 클리노믹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모 청약과 신규 상장 종목을 제가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당시에 여기 작년에 12월 달에 아마 소개했던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클리노믹스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어쨌든 상장한 지 몇 개월 됐냐면 12월 달에 상장이 됐으니까 이제 3개월도 예, 안 됐기 됐네요.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월봉이 트렌드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5개월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적어도 5개월은 돼야 상장한 지 5개월이 돼야 5개월 선이 보일 거 아닙니까? 네. 월봉을 보시면 선이 안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상장한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종목이니까 5개월 트렌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5개월 이동평균선이 없긴 하지만은 눈이 보기에도 이렇게 딱 하락 추세인 게 그러네요. 너무나 느낌이 네. 오시죠. 그래서 아직은 반등다운 반등이 못 나온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저께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도 그동안에 아주 가파랐던 이런 하락을 좀 멈추면서 약간은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은 이런 기조를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좀 체크가 됐는데요.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여기 2만 원 구간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큰 박스, 일봉상에서 클리몽스라는 회사를 딱 보면은 박스가 두 가지입니다. 1번하고 2번의 박스가 있거든요. 네. 이 2번 박스가 밑에 있으면 여기를 이 고점과 저점이 있을 텐데 여기가 저점이라고 치면 여기가 고점이면 이걸 넘어서 1번으로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으로 올라가야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올 텐데 이거를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이거를 들어서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외바닥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뭔가 이 종목이 막 폭풍과 같은 무슨 모멘텀을 가지고 뭔가 재료를 가지고 갑자기 끌어당기지 않는 이상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올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리더라도 1번 아까 1번 박스, 2번 박스가 있다 그랬죠. 2번 박스에서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어차피 2만 원이고 10% 비중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땐 지금요. 지금 구간이 딱 한 10%는 더 물량을 더 추가하셔가지고 그럼 단가가 지금 부근에서 하면 굉장히 많이 낮아지실 겁니다. 그러면 단가 낮아져서 어느 정도 본인 매수가 아니면 조금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15,000원 정도 16,0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매도 한번 해주시면은 수익으로 오히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후에 단가를 낮춰보시고 15,000원 선, 16,000원 선 그 정도에서 다시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7,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요. ABL 바이오 종목도 지금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ABL 바이오도요. 개인 투자자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종목 중 이중항체. 종목 고민에 굉장히 많이 오는 제약주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번 트렌드를 한번 볼까요? ABL 바이오도 사실은 이제 몸집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잘 가지 못할 때 같이 좀 어렵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일단 차트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중항체 관련해서는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회사고 미국의 FDA 임상 1상 이렇게 신청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모멘텀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모멘텀 있고 좋은 회사가 주가가 여기 답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주가가 답을 좀 못 해주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수급적으로 그렇고 있을 텐데 일단 5개월 이동평균선을 일단 지켜보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그동안 여기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게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종목 역시도 올라갔던 이런 트렌드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 한번 역사는 반복되고 주가도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여기 올라가는 구간까지 여기가 최소 몇 개월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시간으로 잡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8개월을 들었나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한번 상승했던 추세가 꺾여서 제가 꺾이는 부분은 카운팅도 안 했어요. 만약에 꺾이는 부분까지 하면요. 이게 한 1년간은 들어눕는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한번 이게 곡선이 한번 나오면은 5개월 이동평균선이 한번 이렇게 꺾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감아서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이 거대한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지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넘쳐 있고 빨리 오르지 않으면 진짜 여기서 또 한 몇 개월이 소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트렌드는 봤고요. 작은 트렌드로 가서 이제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27,500원에 10%의 비중을 매수하셨는데요. 27,500원이면 보니까 이 정도 구간이시네요. 27,500원이면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조금 한 번에 들어올리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봐서는요.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가요.
지금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으세요. 네. 그럼 여기서요,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한번 10%를 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만 4천 원 정도, 2만 4천 원, 5천 원 정도 구간에서 매도 한번 끊어주고 다른 종목으로 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10% 정도 추가 매수 후에 24,000원 선에서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CJ제일제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5만 6,600원이고요. 보유 비중 40%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유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래도요. 비중은 많으신데 여태까지 보았던 그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서요. CJ제일제당이요. 주가가 원래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아닌데 작년에 코로나19에 아주 그냥 특수를 봤던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간편식 또는 이제 우리 마트에서 간편식 내지는 이 반조리 된 이런 음식들을요.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 힘들게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식도 못하고 안에 있으면서 이쪽 산업이 상당히 식료품 회사 상당히 부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호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아마 그런 실적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코로나가 관건이에요.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종식이 되는 느낌이 오면 이제 사람들 집에서 먹기보다는 그동안에 막 위축되었던 이 소비 심리가 커지면서 우리 뭐 그런 우리 소비라고 얘기하죠. 네. 보복 소비라고 나가서 정말 일부러 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든지 쇼핑도 더 하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올라왔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약간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감안하시고 이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종목을 월봉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월봉을 통해서 보시면 CJ제일제당이요. 코로나 특수를 봤다라는 게 느낌이 오실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던 게 보이시죠. 그런데 최근에 월봉이 내려왔다가 월봉이 이렇게 해서 올랐다 누웠었는데요. 다시 한번 누울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요.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있는 걸 봐서는 여기서 몇 개월 쉬고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요. 코로나 때문에 특수를 좀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좀 침체하기보다는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추세가 좀 살아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 종목을 제가 월봉이 아니라 연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면 회사 이게 2007년에 7년 주가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점점 조금씩 그래도 성장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제 생각에는 아주 단기적인 흐름을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5만 6천 원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셨어요. 45만 6천 원이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매수하셨는데 40% 비중을 가지고 여기서 매수한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 번에 들어올리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45만 원 정도 왔을 때는요. 과감하게 비중을 한 20%는 축소를 해서 나머지 20%만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20%는요. 그냥 CJ제일제당이라는 회사의 어떤 성장성과 가능성을 그냥 열어두시고 그냥 중장기 계속 장기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20%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좀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45만 원 선까지 반등한다면 비중을 축소해 보시고 나머지 비중만 중장기로 보유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87만 5천 원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40%입니다. 자, 대표님. 어제장에서 3.88% 빠지면서 71만 9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비중도 40%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87만 5천 원이시면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죠? 그런가요? 그러네요. 87만 5천 원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고 이 종목 한번 차트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쌤 회사는 최고의 어떤 그렇죠. 기업이고 삼성그룹주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재용 회장님 관련해서 부회장님 관련해서 이 부회장을 자꾸만 노이즈가 있긴 해요. 네. 뭔가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결론이 나온다고 하죠. 다음 주에 또 한 번 이번에는 확실하게 뭔가 결론이 날지 국정농단의 뭐 어떤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확실하게 결론이 나오면은요 좀 낫겠지만 결론이 안 나오면
또 이 주가가 이게 피곤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그룹 안에 지배 구조에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거는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 보면은 그동안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월봉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승했던 주가가 아마 이런 것 관련해서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돌려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보시면 5개월 이동평균선보다 지금 밑에 자리를 하고 있고 캔들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미 누운 지가 언제부터 누웠냐면요. 이 종목이 9월장 그것도 한 8월 9월에 이미 그러니까 매도를 했어야 된다면 이미 8월 9월에 매도를 9월장에 매도를 좀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87만 5천 원이면 아마 이렇게 이런 장에서 여기서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드는데 이미 제가 9월장에서 꺾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매도하고 보지 않았어야 되는 종목이었을까 봤을 땐 일봉상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만 좀 잘 지켜줬어도 여기만 좀 잘 지켜줬어도 솔직히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여기가 꺾이면서 하락이 되면서 이 추세를 더 들어올지 못한 것이 좀 체크가 됩니다. 87만 5천 원에 40%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이 종목은 그렇다고 이 종목이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아주 모멘텀을 주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좀 꺾여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나중에 시간 여행을 하다 보면은 87만 5천 원 구간이 분명히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한번 이렇게 일봉상에서 제가 보면은 거래가 이렇게 터진 부분이 있죠. 거래가 터진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면 고점 부분에서 거래가 한번 터질 때마다 터지고 나면 거래 터지고 나면 눌려 있고 거래 터지고 나면 눌려 있긴 하거든요. 이 종목이. 근데 그 거래 터진 모양새를 보면 누군가 주가를 꼭 끌어내렸다기보다 일부러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은 흔적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들고 계시다가 본인의 매수가 왔을 때는요. 거의 여기서는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나 시간 투자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로 보유해 보시면서 매수가 부분까지 도달을 한다면 그때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한 종목만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17만 8천 원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 30% 갖고 계시네요. 마찬가지로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도요. 우리 2차 전지의 아주 그냥 뭐 대표 회사이기 때문에 다들 뭐 전기차가 핫한 만큼 2차 전지 종목들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요. 에코프로 BM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꺾여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봉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니까요. 여기 5개월 이동평균선이요. 그동안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각도가 조금 약간 눕는 게 보이시죠?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뎠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되게 완전히 꺾였냐? 꺾이진 않았어요. 다행히 안 꺾였고요. 그리고 다행히 거의 5개월 이동평균선이 간당간당 걸쳐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약간 반등만 나온다면 여기가 지금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점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걸 보고 앞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부분은요. 과거에 지금 이 지점은 여기 있죠. 지난 2020년 8월장에 여기서 고점 쳤던 이 부분을요. 돌파를 여기서 했죠. 돌파를 했다가 꺾여져서 지금 잘하면 여기가 지지라인 되면 이 자리를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단기 저점이 될 수 있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7만 8천 원에 30%를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도가를요. 19만 원대 매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